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 관련 뉴스에 대해 장원재 박사님께 논평 한마디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어버이날 축하드립니다. 이거 방송도 네. 어버이시잖아요. 네, 저의 아버지신데 오늘 나눌 이야기가 어버이라는 이 단어와 아주 밀접해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이야기입니다. 베나TV에서 참 많이 다뤘는데 네. 댓글에 뭐 제가 삭제해버려서 지금은 확인하기가 어렵지만 댓글에 지긋지긋하다. 저 할아버지들 이야기에 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나, 이런 정말 철없는 댓글 보고 제가 이 이야기 꼭 다뤄야겠다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탈북 국군포로 어르신들 북한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합니다. 소송 제기한 지 2년 8개월 만에 드디어 판결이 나왔죠. 그리고 이제 북에 알릴 방법이 없어서 원래 고소를 하면 저쪽에다가도 그렇죠. 알리고 네. 뭐 돈을 달라, 뭐 아니면 뭐 손해배상을 하든, 아니면 너 잘못했으니까 감옥을 가야 된다, 뭐 등등 그렇게 해야죠. 역시 한번 해봐서 네. 해봐서 역시 네, 우트군요. 잘 아는군요. 네. 근데 북한에는 보낼 수 없잖아요. 그쵸. 김정은한테는 보낼 수가 없으니까 공시송달이라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아예 공개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공시송달을 해서 피고 원고 다 확정된 상황에서 소송을 해가지고 드디어 이겼는데 이게 얼마 주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법원이. 자, 이 김성태 어르신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 6.25 나고 뭐 일주일인가 며칠 만에 저 포천에서 포로가 된 다음에 그렇죠. 이제 50년 이상 강제 노동 50년이 뭐예요? 50년 넘게 하다가 이제 돌아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원이 얼마 주라고 그랬게요? 제가 만약에 10대에 전쟁이 나서 참전했는데 북한에 끌려갔다. 평생 노동을 하고 그러고서 이제 대한민국에 자력으로 탈북해서 와서 한다면 글쎄요. 적어도 몇 억은 제 마음에 그냥 60년 인생을 뭘로 갚을 수 있고 뭘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뭐 그렇다고 제가 막 30억 막 이렇게 부르기에는 또 조금 뭐 양심이 있으니 뭐 몇 억, 아니 로또 1등이 저 16억 17억 하는데 5천만 원. 네? 5천만 원. 아니 요새는 무슨 민주화 뭐 했다 이런 사람들도 뭐 저기 4.3 뭐 여기는 14억 받은 분도 있고 아무튼 그 액수와 비교하면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60년에 대한 대가가 5천만 원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게 이제 더 기가 막힌 게 지금으로선 받을 방법이 없어요. 네. 오토 원비어 사건이 네, 그 오토 원비어 있죠. 부모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제 주이시 네트워크 구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유태인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상당히 동원할 수 있는 조직들, 그러니까 조직력이 이제 좋은 상류층 집안 분들이니까 이분들은 국제적으로 소송을 내가지고 북한의 화물선을 압류를 해버렸어요. 저게 북한 거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그 화물선 가격이 얼마 안 되니까 이제 몇 개 더 압류할 거예요, 계속.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이제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북한에 돈을 가지고 있는 단체가 있어요. 그 저작권 어쩌고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 경문협. 여기 문재인 대통령 때 비서실장 했던 임종석. 네. 80년대 전대협 의장하던 그 한양대 학생회장 출신 그 전대협의 그 임종석 전 의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이라는 단체인데 이 경문협이라는 단체는 뭘 하는 단체냐? 한국의 신문이나 방송에서 북한의 노동신문 혹은 뭐 조선중앙TV 화면을 갖다가 쓰잖아요. 그러면 그 저작권, 저작료를 대신 받아다가 그거를 이제 북한에 전달하겠다. 이런 단체예요. 근데 현재 유엔의 경제 제재로 북한에 송금이 안 되니까 우리가 그냥 갖고 있겠다. 실제로 저작권을 받긴 받나요? 받아요. 뭐 수억, 수십억, 지금 한 수십억 쌓여 있지 않을까? 받은 돈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북한은
뭐 KBS고 뭐 MBC고 SBS고 TV조선이고 채널A고 한국 자료 그냥 공짜로 갖다 막 써요. 근데 우리는 돈 내. 우리가 북한 뉴스에 대해서 저작권 낼 거면 북한도 우리 뉴스에 대해서 저작권 내야죠. 우리도 그러니까 이 남북 경제문화협력재단이 그럼 북한 돈도 받아다가 쟁여놔야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있지는 하고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돈이 있으니까 그 돈으로 국군 포로 어르신들 배상금을 내라. 근데 했다고요? 네네. 국군 포로가 아니고 납북 피해자 가족이 2020년에 이제 승소했어요. 그 김정은한테 김씨 일가한테 이제 돈을 받아라. 그래서 손해배상액을 대신 지급해달라고 경문협을 상대로 소송을 냈는데 작년에 2022년에 1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왜요? 법원 얘기는 경문협은 북측 저작물 사용을 원하는 쪽과 북한의 저작권 사무국 간의 협상권이 있을 뿐이지 북에 대한 채권을 보유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얘기는 뭐냐면 북한 영상이나 기사를 쓰고 싶어하는 한국 언론사와 북한의 말하자면 뭐 이른바 방송국의 어떤 대리인으로서 협상권이 있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 돈은 결국 북한 방송국 소유지 얘네 게 아니다. 그런데 이 경문협이 어떻게 또 잔머리를 썼냐면 혹시나 법원이 돈 주라 그럴까봐 공탁을 걸어요, 이 돈을. 예. 그러니까 예금 구조에 있는 돈을 다 빼내가지고 법원에다가 공탁을 거는데 이 공탁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하면 자,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갚고 싶어요. 안 갚으면 계속 뭐 이자도 줘야 되고 뭐 변제 기일도 넘어가는 거니까 갚고 싶어. 근데 돈 받아야 되는 사람, 채권자가 지금 뭐 주소를 모른다거나 잘 몰라. 그러면 나는 누구누구한테 얼마 갚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 돈 법원에다 공탁할게요. 그리고 돈을 넣어요. 근데 경문협이 이 소송, 그러니까 납북 피해자 가족들 소송이 진행될 때 돈을 빼다가 공탁을 걸었어요. 네. 북한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에 줄 돈이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면 결국 이 사람들한테는 돈이 안 가. 이게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TV로는 돈을 못 보낸다는 게 확실하잖아요. 지금 북한이 경제 제재가 있고, 예, 있으니까. 네. 그렇다고 뭐 현금 들고 가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것도 불법이고. 근데 공탁을 거는 순간에 이거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구조에 있는 돈이 아니에요. 어느 누구도 손을 못 대. 아니 그러면은 결국 이거는 안 주겠다. 못 준다, 안 준다.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결국 본인도 사용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좋아하겠죠. 내가 못 쓸 바에는 너네도 갖지 말아라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뭐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북한을 대비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쟁여놓는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또 내세웠던 논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TV는 김정은과 그러니까 북한 행정당국, 저는 정권이라는 말 안 쓰겠습니다. 행정당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업체다. 아니 무슨 노동신문하고 조선중앙TV가 김정은과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민간 회사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돈 안 주려고 나중에는 하다가 공탁까지 걸었어요. 이 정도면 간첩 아닌가요? 이 조사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면은 간첩 아닌가라고 누가 의심을 하더라도 할 말이 없겠는데요? 이건 뭐 간첩이든 아니든 모든 걸 떠나서 상당히 친북적 행태를 보인다. 이 정도면 그냥 저 돈 들고 월북하라고 해요. 환영받겠네.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오는데요? 근데 경문협이 있어야 계속 돈을 뜯어낼 거 아니에요. 한국의 신문사나 방송국은 또 꼬박꼬박 또 거기다가 당신들이 뭐 얼마 썼으니까 내라고 또 요청까지 해요. 돈 달라고. 근데 이거는 요청을 들어주는 대한민국 방송사도 문제 아니에요? 이 요청을 왜 들어줘요? 이 말도 안 되는 거를. 글쎄, 공짜로 쓰는 것 자체는 불법이긴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북한이 불법으로 쓰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참. 아니 그러니까 결국 몇십억 갖고 있으면서 국군 포로 어르신들께 5천만 원 그래 인당 5천인 거죠? 전체 그렇죠. 5천만은 아니죠? 1인당 5천. 아니, 인당 5천도 말이 안 되지만 그 몇십억 갖고 있는 사람 기준에서 꼴랑 5천만 원 주기 싫어가지고 지금 이 짓거리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경문협, 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생각으로는 자기들이 돈을 준다고 하면 일단 김씨 그 3부자가 저지른 불법 행위, 참혹한 인권유린 행위를 인정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아마 인정하기 싫은 건지도 모르죠.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인정하기 싫어 하고서 우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아니 어르신들이 버젓이 계시고 이 소송 과정에서 또 여러분이 돌아가셨어요. 지금 몇 분 안 남아 계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13분 계십니다. 13분. 처음에 베나TV 시작할 때만 해도 50분 넘게 계셨어요. 예. 그렇죠. 이제 한 분 한 분 이제 유명을 달리하고 계신데 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자들은 참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참 이 가증스러운 건 뭐냐면 이렇게 대한민국에 반대하고 대한민국을 허물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막상 필요할 때는 대한민국의 법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임종석 씨, 저랑 나이도 비슷하다고 알고 있어요. 부끄럽게 살지 맙시다. 여기에 대해서 좀 고위 공직자도 지내셨던 분이니까 책임 있는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국군 포로 문제, 탈북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아까 뭐 저희가 삭제한 댓글 중에 이 할아버지 얘기들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지겹다는 말씀이 있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청춘을 바치고 거의 일생 동안 고난을 겪은 분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살펴드리지 않으면 누가 살펴드립니까? 그러면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희생을 해주세요. 이렇게 싸워주세요. 이런 얘기 할 수 있나요? 제가 정말 화가 나는 일이 있어요. 이거 팩트인데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잘 기억 안 나요. 장모라는 탈북 국군 포로가 천신만고 끝에 탈북해서 베이징 대사관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네네. 나 탈북 국군 포로 누구 네네. 군번 누구 그 여직원이 그런데요. 어쩌라고요? 어쩌라고요? 나 그 누군지 진짜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 얼굴. 이게 정말 답답하고 제가 처음 뉴스를 딱 보고서 손해배상 청구에 승소했다까지 읽고서 제가 정말 기뻤거든요. 근데 그러고서 뉴스를 쭉 읽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배상 금액이 5천만 원인 것도 말이 안 되고요. 60년을 5천만 원 로또 1등이 15억인데 이거는 정말로. 그래서 이제 이제 통일이 되면 김길선 기자께서도 늘 주장하시는 거지만 평양의 이른바 주석궁 옆에 북한의 문서고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자기들이 언제 누구에게 얼마 지불했다, 누구누구는 어떻게 포섭했다, 누구누구는 어떻게 미인계로 홀렸다 등등 모든 기록이 다 있다는 거죠. 이 북한이 이상하게 기록에 좀 집착을 해요. 그래서 결국 통일이 돼서 그 북한 당국의 문서고를 빨리 자유세계가 장악을 한 뒤에 그 문서고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그게 다 드러나기 전까지는 이런 모순적 상황은 해결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요.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탈북 국군 포로 어르신들 13분 남아 계십니다. 북한에는 이제 몇 분이나 과연 버티고 계실지 모르는 일이고요. 10대 누군가의 아들이었던 분들이 전쟁에 참전해서 이제는 누군가의 아버지, 누군가의 할아버지가 돼서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저희가 조금 더 관심 가져야 하지 않을까.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